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드디어 개정이 됐습니다. 2018년 2월 9일 날부터 전면 개정법이 시행된 다음에 거의 1년 만인 2019년 4월 23일 날 법제처에서 개정법을 공포를 하여 조문 중에 일부는 바로 시행이 되고 나머지 일부는 6개월 뒤인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드리는데 동영상 강의 성격상 길게 하면 좀 지루하시고 안 보실 것 같으니까 한 15분 정도로 잘라가지고 중간중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 건축물 보수 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예외 사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곧 허물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새로운 건축행위 같은 것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외사항을 두가지고 위급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조항을 뒀는데 그 조항 안에 위험 건축물 보수 보강이라는 내용을 이번에 신설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정비구역 집권 해제 요건을 완화해서 정비구역이 좀 더 해제가 잘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건설회사가 그러니까 시공자가 되겠죠. 시공자가 조합한테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에는 공사비를 반드시 검증받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번째,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요건을 완화해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시도지사가 표준정단 작성을 해서 보고받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섯 번째, 조합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조합장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그러니까 선임된 다음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정비구역 내에 거주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조합장 자격을 퇴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총역별로 전문조합 관련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로 조합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정관 기재사항 중에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의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열 번째, 총회 의결사항으로 예산과 결산 사항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문을 특정해서 이번에 규정하였습니다. 11번째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인정하도록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공사비 검증 업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13번째, 시공자의 공사계약에 관한 철거공사 미포함 시에 형사처벌 받도록 했습니다. 자, 지금 내용들이 이제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인데요. 제목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전 조문의 그 부분과 실제 조문, 변경된 부분 조문만 탁 뽑아가지고 설명드려도 또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법률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문을 전체를 다 보고 그 중에 이제 변경된 조문을 대비를 섞어야만 아,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바뀐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몇 조 중에 조문이 바뀐 그 구절만 싹 뽑고 다른 데서 딱 뽑고 이래가지고 개정된 거하고 비교하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곧 인쇄해가지고 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을 3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상단에 보면 해설 판례 동영상 강의와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집 내용 안에 있는 그 조문들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 법조문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위험 건축물 보수 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예외 사용으로 규정했습니다. 자, 법조문을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9조의 행위 제한이 쭉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9조에 이제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조문을 한번 잠깐 보시면 19조가 제일 위에 있죠? 조문을 보시면 위에서 지금 제19조 빨간 점 따라가겠습니다. 19조 행위 제한 등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람 변경할 때도 만약에 허가를 못 받으면 못 한다는 얘기죠.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 세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네 번째 토석의 채취, 다섯 번째 토지 분할, 여섯 번째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해놓고 오른쪽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를 좀 왼쪽에 있는 건축, 설치, 형질 변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령이죠, 시행령. 그래서 이 시행령을 보시면 그 다음 회도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어기면은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문이 있는 반면에 예외 상황을 둔 조문도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라고 되어 있는데 확대해서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두 번째,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세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인데 이 2호가 이번 4월 23일 날 개정돼 가지고 신설돼 있는 조문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는 거니까 그냥 시급한 것이고 시급하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안 받고도 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용될 수도 있어요. 악용될 수도 하고. 뭐가 악용된다는 거냐? 자,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면 시급히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안 받고 신고를 안 받고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존 건축물이 이렇게 좀 무너지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갖다가 했다. 이걸 보강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들여서 했다. 이렇게 되면 건물 가치가 증가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만든 이유가 이 조문이 만든 이유가 어차피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나중에 다 허물 가능성이 큰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 짓게끔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토지 등 소유자한테 어떻게 되죠?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행위를 못하고 약간의 인테리어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인테리어를 약간 하더라도 그 감정을 할 때 그 가치를 인정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잘.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처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악용될 소리도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위급하고 시급해서 해야 될 경우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조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비구역 직권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첫 번째, 잘라서 볼게요. 첫 번째, 정비구역 직권 해제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조금 이해 가십니까?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면 정비구역의 직권 해제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제21조에 있는데 이 21조에 보면 정비구역 집권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1항, 1호, 2호, 3호, 4호가 있어요. 그런데 이 4호를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4호를 보면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자, 어느 사업이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분의 2입니다. 자, 23조 1항 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누굽니까? 토지 등 소유자기보다는 거의 LH와 같은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 시장 구축 못하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한테 주로 맡기게 되고 대부분 LH가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LH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 도로나 공동이용시설, 주차장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로 설치해주고 대신 주택 부분, 여기 보십시오. 주택 부분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만들면 주택을 새로 보존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정해 놨자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정해 놓고도 10년씩이나 경과돼도, 여기 보시면 10년씩이나 경과돼도 진행이 안 되고, 야, 이렇게 놔봤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해제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데 해제하려고 해도 어떻게 되죠? 3분의 2 이상이 해제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문을 바꿔 넣습니다. 밑에 보시면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이렇게 되죠. 다시 보시면 선 따라가십시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해가지고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자,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4호 이후에 5호하고 6호를 추가해 놨습니다. 위에 보시면 5호, 6호를 이번에 신설을 해놨어요. 자, 어떻게 신설하느냐고 확대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자, 그 다음에 6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5호는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는 과반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1 이상 3분의 2 사이에 과반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도조례로 우리는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로 되어 있는 이거를 과반수로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5호와 6호 조문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5호도 이걸 과반수라고 정해버리고 6호도 과반수라고 하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죠. 조문의 차이. 가로안도 똑같고 다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뭔가 다르니까 넣어놨을 텐데 여러분들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보셨지 않습니까? 한번 이것도 어디가 다른지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중간에 지나갔죠 지금. 어떤 조문입니까? 동의한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자, 5호는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의 예를 들면 과반수고 6호는
아예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까지 포함한 사람의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입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제가 쭉 써놨는데 나중에 법령집을 보시면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질러 보십시오. 자, 추진위 구성은 토지등 소유자 몇 명이 어느 정도 비율이 동의해야만 추진위 구성할 수 있죠?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을 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얼마가 동의를 해야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총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 구성 단계라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과반수 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4분의 3 중에 2분의 1 이상 3분의 2 범하에서 지도조례를 정하는 그 사람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5호에 해당하는 직구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동의한 사람이건 동의한 사람이건 관계없이 다 싹 쓸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볼 적에 이게 과반수가 동의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갖다가 제가 한번 확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보시면 법령직을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시도지사로 시도조례로 2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1000여 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과반수이기 때문에 501명이 동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501명이. 그 다음에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501명 중에 2분의 1 이상이 251명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5호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501명 중에 251명이 안 나와. 200명밖에 없어. 그러면 5호로 못 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200명과 동의하지 않은 사람 중에 301명이 더 동의해가지고 총 501명이 동의를 하면 6호로 가가지고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조문을 보시면 둘 중에 하나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개정 조문을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구역이 해제가 좀 수월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정비구역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죠? 원래부터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새로 허물거나 보존하거나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돼 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했는데, 그냥 정비구역 해제해 놓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냥 해줍니까? 가만히 앉아 가지고 자꾸 건물은 이제 썩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붕괴 기운도 점점 더 생기고 잠도 못 자요, 나중에. 불안해가지고. 예, 요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다가 대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조문을 새로 신설을 해놨습니다. 확대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제20조 또는 21조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해제를 해놓으니까 그대로 놔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라는 게 뭐냐?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관한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이라고 해놓고, 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다음과 같은 특혜가 있습니다. 첫째,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위에 첫 번째 단계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걸 생략해버리고 바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서 절차가 빨라지도록 해주는 특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면 두 번째, 제가 커서가 못 따라갑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기반 시설 중 공동구, 공원, 녹지, 소로 및 공용주차장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해제된 다음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특혜가 나오는 거죠. 특혜가. 아, 좋은 제도다. 그럼 우리도 빨리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달라 가지고 특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된 다음에 좀 제가 이제 법령 거기다가 제가 좀 써놓긴 했는데, 자, 보시면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는 건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게 빠르겠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건 어떻습니까? 건물이 낡아가지고 노후화됐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경우에 방치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가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해제를 하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특혜를 받아요. 그러고서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으로 가면 좋은데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라는 게 없어요. 예, 없어요, 그거. 예. 무슨 얘기냐면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초창기 때 꼭 알아야 하는 재건축 재개발 기본지식제 재건축 촉진 사업이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비 촉진 구역에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도시안정정비 사업, 중앙형 정비 사업 등 정비 사업 또는 시장 정비 사업, 이런 사업들을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돼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면 결국 정비사업 또는 빈집 특별법에 따른 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쪽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집어넣었더니만 어떻게 다시 사업을 또 해야 돼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해봤자 아무 혜택도 없고 아무 이점도 없습니다. 예, 이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쪽 돌 빼가 이쪽에 집어넣는 것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정된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얼핏 보면 야, 정비구역을 해제하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선도지역으로 지정돼가지고 특혜를 받는다니까 빨리 해제하고 가자라고 해봤자 그쪽 가봤자 다시 재건축 사업을 하든 재개발 사업이든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든 한 가지를 하든지 아니면 빈집 특별법으로 가가지고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든지 그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쳇바퀴 또는 헛수고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개정이 잘못됐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선도지역, 정비구역 해제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문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서 두 번째까지만 일단 강의를 멈추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 또 끊어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